제7강 긍정적 조직문화 만들기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책의 안근영의 조직문화가 전략을 살린다. 플랜 B 디자인 출판사 겁니다. 170에서 189쪽에 있는 내용을 제가 강의안에 요약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책을 보셔도 되고 강의안을 여러분이 보셔도 됩니다. 이번 주는 7강 강의를 들으시고 다음 주간에는 8주차죠. 중간고사입니다. 문제 출제를 해서 드리면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저한테 보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오픈 테스트니까 열심히 하셔서 다 A 받으시기 바랍니다. B도 있습니다. B는 아마 20-30% 드릴 겁니다. 저를 실망시키면 감점이 됩니다. 그래서 오픈 테스트니까 대신 8강은 8주차는 강의 올리지 않습니다. 그 9주차에 이제 8강을 제가 강의 올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번 연휴로 인해서 코로나19가 확산되지 않고 또 안정적으로 집합 수업을 해도 되는지 확신이 있으면 개강 예정이고 그렇지 않으면 정부에서 지금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몇십 조가 지금 정부 예산에 돈을 찍어서 돌리죠. 어떻게 보면 한 번 더 그런 일이 벌어지면 국가 부도죠. 그래서 우리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국가의 어떤 정책이나 방침을 또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아무튼 코로나19가 안정권에 들어섰다고 판단될 때 정부에서는 아마 긴장을 늦추지 않고 이제 좀 주목하면서 추이를 좀 보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 뵙기 원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아무튼 이제 7강 합니다. 한 가지 제가 최근에 이번 주 느끼는 것은 우리나라가 우리나라뿐만 아니죠. 전 세계가 그동안 너무 불만족 속에서 만족을 모르고 살지 않았느냐. 그래서 계속해서 달려왔죠. 부자가 되면 만족할까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전략, 검소, 근면, 또 속도를 좀 늦추고 여유, 그래서 좀 만족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족할 줄 아는 그 삶. 여러분 조직문화 심리인데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국민의 조직문화를 생각하면 코로나19는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던져주었죠. 여러분 2만 불이 되면 우리가 행복할 줄 알았죠. 근데 결코 그렇지 않죠. 행복이란 거리가 멀죠. 오히려 또 다른 양극화로 인해서 사회 문제를 많이 낳았습니다. 그렇다고 또 가난하다고 행복한 건 아니죠. 전혀 그렇지 않은데 우리가 행복을 찾을 수 있는 어떤 구심점을 다시 한번 재정돈하고 새 출발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사회적 분위기도 완전히 바뀔 것 같고요. IMF 이후에 전후에 많은 바뀜이 있었지만 이번에 코로나19로는 더 많은 변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건강하시고 또 이렇게 새로운 어떤 사회적 변동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소원하면서 일단 오늘 수업에 들어가야 되겠죠. 긍정적 조직문화 만들기에서 첫 번째 우리가 다루고 싶어 하는 것은 최고 경영자의 문제입니다.
두 번째 이제 부사장이 해야 할 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담당자가 조직문화 담당자가 해야 할 일,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구성원의 태도, 그 다음에 제도적으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 이렇게 5가지 이렇게 살펴볼 예정입니다. 자, 조직문화와 관련해서 최고 경영자가 해야 할 일과 하지 않아야 될 일. 최고 경영자가 해야 할 일을 우리가 점검하는 거죠. 하지 말아야 할 일은 당연히 뭐 하지 않아야 되겠죠. 왜냐하면 조직문화에서 최고 경영자는 영향력이 가장 크기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최고 경영자는 반드시 구성원들에게 자신의 경영 방침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경영 방침에는 조직 문화가 포함되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경영 방침은 조직 구성원들이 이렇게 따를 수 있는 것이어야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경영 방침은 조직 문화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천명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조직 구성원이 그 경영 방침을 따라야만 되기 때문이죠. 그 경영 방침과 조직 문화는 이렇게 따로따로 생각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공적인 경영으로 이렇게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조직 문화가 그 경영 방침을 따라올 수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경영 방침 따로 조직 구성원 따로 이렇게 갈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성공적인 그 경영을 위해서는 조직 문화를 점검하고 그 조직 문화를 이끌어가는 그런 어떤 성공적인 경영이 되기 위해서는 최고 경영자는 반드시 경영 방침을 그 조직 구성원들에게 이렇게 인지시키고 또 이해하고 따를 수 있도록 설득 가능한 것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조직 문화는 결국은 경영을 방침에 따라서 경영을 성공적으로 이끄는데 참여하고 또 성공적으로 이끄는데 각 분야에서 그 일원이 되어서 조직 문화 속에서 경영을 이루어가는 방침에 따라 쫓아가는 그런 구성원이 돼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조직 문화를 우리가 형성하기 위해서 최고 경영자가 해야 할 일은 경영 방침을 분명히 천명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조직 문화를 분명하게 구성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경영 방침은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바로 조직이 존재하는 이유, 왜 존재하느냐. 두 번째는 그 조직이 뭘 목표로 하고 있느냐. 세 번째는 최고 경영자가 자신이 천명한 경영 방침은 무엇이냐. 그 다음에 구성원들이 경영 방침을 아무런 부담 없이, 거부감 없이 따라올 수 있는 것인지 이걸 확인해야 됩니다. 이 4가지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조직 구성원들이 그 조직의 가치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조직의 가치와 그러니까 경영 방침을 제시한 최고 경영자의 가치와 그 구성원들의 원하는 가치가 충돌되면 안 되겠죠. 이게 이제 같이 가야 됩니다. 그럼 조직 구성원은 경영 방침에 맞춰야 되겠죠. 최고 경영자가 그 근로자들의 그 어떤 가치에 맞춰서 경영 방침을 짤 수는 없는 것이죠. 물론 이제 거기에는 고려는 해야 되겠죠. 모든 것을 고려하고 구성원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 범위 안에서 수준 안에서 경영 방침이 정해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경영 방침은 어떤 우리가 따라가야 될 기준이고 조직 구성원은 그 경영 방침을 따라가는 것이 그 일반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사고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외부 전문가의 그 시각에서 검증을 해야 됩니다. 이 회사의 경영 방침은 조직 구성원이 수용하고 따라갈 수 있는 수준의 것인지 너무 과한 것인지 아니면 너무
낮게 잡았든지 하여튼 어떤 이유든 간에 이런 것들을 점검하고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검증이 필요하겠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린이집도 마찬가지죠. 어린이집 원장님이 우리 어린이집은 이렇게 운영됐으면 합니다라고 결정된 그 운영 방침, 경영 방침이 있겠죠. 근데 그것이 선생님들이 다 호응하고 따라올 수 없는 수준의 것이면 겉돌겠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어린이집의 선생님들의 그 보육 수행 능력이 이 정도니까 충분히 내가 이렇게 목표를 세워도 따라올 수 있을 거야. 확신이 생길 때 자신 있게 이제 설득하고 지시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구성원들은 그 원장님이 원하는 그 어린이집의 그 운영 방침에 따라서 서로 이렇게 협력하고 이렇게 또 지지하고 이렇게 순응할 때 이제 그 어떤 그 남다른 또 독특한 그 어린이집의 그 운영이 됨으로 인해서 굉장히 소문 빠른 거 아시죠? 그 엄마들이 얼마나 그 정보가 빠른지 몰라요. 그래서 원장님들도 뭐 부담이 될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이제 어린이집 얘기하면 안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들리는 정보로는 이제 보육료는 그 애를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아도 그냥 보육료는 어린이집에 들어가도록 내버려 두고 어차피 집에 데리고 있다가 보내려고 하는 그런 학부모는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육료를 본인이 받으려고 어린이집에서 일단 탈퇴하죠. 그러면 이제 본인이 받고 어린이집은 수입이 줄죠. 현재 이제 그런 분들이 있어요. 있으니까 어려워하시고. 근데 더 어려운 분이 있어요. 내국인이 아닌 외국인의 자녀는 보육료가 국가에서 안 나오잖아요. 그 경우는 그 어린이가 어린이집에 나오지 않으면 보육료 수입이 없는 거죠. 그래서 세입이 확 주는 그런 어려움을 겪는 원장님도 계십니다. 아무튼 잘 극복하시고 이 어려운 때 속히 이제 정상화 될 수 있기를 이제 간절히 기도하면서 저도 이제 주목하고 있습니다. 괜히 또 이 얘기 꺼냈네요. 수업과 관련이 없는 그런 내용인데 수업하는데 굉장히 부담드린 것 같은데 또 죄송합니다. 일단 죄송하고 그러나 이제 조직 문화 왜냐하면 이제 코로나19가 계속 가지는 않을 거니까 이제 이런 계기로 재도약할 수 있는 그런 기간으로 삼는다면 이번 수업이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최고 경영자의 그 업무 지시,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일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방침이나 방향을 정해주지 않으면 정한 만큼만 따라오지 더 이상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그 한국 사회가 아니죠. 그래서 원장님이 원하는 만큼, 요구하는 만큼 따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원장님들의 구체적인 그 어떤 업무 지시가 있어야 됩니다. 지시. 이 정도는 해주길 원한다라고 이렇게 제안하고 계속 독려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과를 이루기 위해서 그 창출을 위한 그러니까 어떤 성과 창출용 활동이 이 조직문화 활동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일하는 방식이 성과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 조직문화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형성이 돼야 됩니다. 이 조직문화가 왜 중요하냐? 이제 이런 경우 있어요. 너무 젊을수록 자기 일만 하고 옆에 있는 선생님이 바쁜데도 도와주지 않는 경우 있죠. 이거는 이제 어떤 그 조직에서 그 문화의 어떤 그 형성 과정에서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고등학교만 나오고 또 대학을 나오고 직장생활을 해보지 않은 경우에 이런 실수를 할 수 있죠. 자기 일만 하고 남의 일 간섭하지 않죠. 그러니까 도움도 안 받으려고 그러고 돕지 않으려고 그러고. 그런데
이 직장 생활은 그렇지 않죠. 회사든 어린이집이든 바쁠 때는 내일 내일 없이 우리가 모든 걸 다 섞어서 다시 재분담을 해야만 되는 그런 또 업무도 있을 겁니다. 보육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떤 그 평가를 받는다든지 하면은 재편성해서 그 업무를 분담해서 이렇게 서로 협력해서 집중해야 될 그 기간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이제 이 조직 문화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걸 인식하고 따라올 수 있는 그런 보육교사로서의 그 선생님들의 그 소양과 경험들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원장님은 모든 업무를 보육 수행 과정에서 주어지는 보육 과정의 업무가 있고, 그 다음에 어린이집 전체 그 행정이나 업무에서는 또 다른 형태로 서로 분담해서 협력해야 된다는 사실을 처음부터 주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생님으로 이제 고용하고 고용계약서를 쓸 때 반드시 거기 비고란에 기타에 항목을 정해서 계약을 체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선생님이 스스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어린이집에 있는 모든 일은 자기 보육교사니까 나는 내 반 일만 할 거야. 어린이집 일은 뭐 어떻게 하든 상관없어 나하고는. 이렇게 되면 그분은 그 구성원으로서의 어떤 갖춰야 될 근무 자세로서 준비가 안 된 거죠. 이거는 이제 모르는 것이지 그것을 스스로 경험하고 알게 되면 서로 이제 협력하는 그런 구성원이 될 겁니다. 모든 조직은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이 잘 이렇게 구분되고 인식되어졌을 때 이것이 이제 조직 문화로서 이제 건강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요구되는 솔선수범해야 될 그 요소들을 잘 실천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은 그 공동체가 이루고자 하는 그 최고 경영자가 원하는 그 경영 방침을 따라서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협력하고 따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고 경영자의 의사결정은 조직 조직의 핵심 가치를 근거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줘야 됩니다. 이게 권위입니다. 최고 경영자의 권위는 운영 방침은 조직의 핵심 가치와 같은 것이고 그 조직 핵심 가치를 근거로 모든 것이 지시되고 협조를 요청하게 되고 격려하고 지지할 수 있는 그리고 모든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협력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분명하게 이렇게 천명되고 또 이렇게 순응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는 이제 적극적으로 경영 방침을 조직 문화에 심는 그런 어떤 작업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이제 최고 경영자의 개인적 측면에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고 경영자는 죄송하지만 이거 부담을 가져야 될 얘기입니다. 자,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최고 경영자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 인내력이죠. 최고 경영자는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최고 경영자에게 매우 중요한 덕목은 인내력입니다. 왜냐하면 결정권자의 그 감정은 그 조직에 큰 영향력을 미칩니다. 인내심이 필요한 거죠. 인내력. 그러니까 최고 경영자는 짜증이 나려고 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짜증을 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짜증을 내게 되면 구성원이 이제 묘해지는 거죠. 물론 짜증과 그 스트레스 받을 때에 혈압 오르게 될 때의 어떤 그 얼굴의 붉어짐이라든지 언변의 그 어떤 그 딱딱함, 뭐 이렇게 꾸중적인 그런 발언에 대한 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업무상 어떤 그
관계에 있어서 주고받는 대화에서 그렇게 나올 수 있죠. 그런데 일과 관계없이 그 어떤 개인적 감정에 의해서 폭발하는 그런 어떤 신경일적인 짜증은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공과 사를 구별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최고 경영자가 심각하면 전체 심각해지죠. 그래서 그 감정 조절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그 최고 경영자는 그래서 숙명적인 거, 인내심은 숙명적인 것이다. 그래서 긍정적이고 좋은 결과를 기대하는 그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그 좋은 그 영향을 미치게 되죠. 조직 문화에. 그 최고 경영자의 덕목은 인내심이다. 그래서 최고 경영자가 회의 시간에 화를 내면 공든탑이 무너지는 거죠. 공든탑이. 화 안 내도 웃으면서 이렇게 지적할 수 있죠. 그런 건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최고 경영자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는데, 최고 경영자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이제 또 나누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고 경영자는 리더이지 관리자가 아닙니다. 관리자는 이제 부서장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전체를 이끌어가는 방향을 제시하는 선두주자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뒤에 와서 이렇게 간섭하고 직원들 뭐 하는 거 이렇게 개입하면 안 되죠. 그거는 중간 관리자에게 맡기고 전체를 이끌어가는 그 방향, 그 키를 배로 말하면 넓은 바다에 항해하는 배가 똑바로 원하는 목표를 향하여 갈 수 있도록 키를 쥐는 사람이 선장이죠. 그 최고 경영자는 선장이죠. 뭐 이렇게 조타실에 간다든지 좀 뭐 엔진이 어떻다든지 거기 내려갈 필요 없어요. 그건 중간 관리자들이 다 하는 거고 지시만 하면 되는 거죠. 항상 키를 잡고 있어야죠. 만약에 키를 놓고 모터가 곧 이상이 있다고 그러면 거기 쫓아가서 개입하고 간섭하면 배는 어디로 갑니까? 엉뚱한 데로 갈 수밖에 없죠. 키를 절대 놓아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선호하는 것에 대해서 표현하는 거 이거 좋죠. 근데 편애하면 안 되죠. 편애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전통을 세우지만 전통이 얽매여서는 안 되죠. 유연성이 있어야죠. 전통을 중요시 여기지만 언제든지 변형 가능해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늘 배우는 옹고지신이죠. 옛 것을 지키되 새로운 것을 수용해서 얼마든지 이렇게 변형될 수 있는 그런 그 유연성을 가진 그 지도자가 그 최고 경영자가 돼야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전적인 목표를 세우지만 형식적이 되지 않도록 실천 가능한, 성취 가능한 그런 목표를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또 아이디어는 다양하게 이렇게 수렴하지만 그 범위를 회사 내부로 국한해서는 안 됩니다. 그 아이디어는 굉장히 좀 넓게 포괄적으로 수용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결정은 최고 경영자 하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수렴하고 모든 걸 검토하고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넓은 그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일은 이렇게 위임하지만 압도해서는 안 됩니다. 위임. 스스로 권한을 위임하고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수행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계는 있어야 되죠. 그러나 얽매이지 않아야 됩니다. 이와 같습니다. 사실 원장님들이 제일 힘든 게 뭐예요? 선생님들이죠. 그래서 잔정을 안 주려고 그러죠. 근엄하고 엄숙한 그 공적인 계는 사적으로는 또 엄숙할 필요는 없죠. 하지만 어떤 근엄성이나 엄숙한 그런 어떤 태도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경계는 분명하게 두되 얽매일 필요는 없는 거죠. 이게 상당히 어렵죠. 공과 사 적절하게 그 역할 행동한다는 건 쉽지 않은 것입니다. 심각할 수 있지만 감정을 표현해서는 안 되죠. 부정적 감정은 좀 참아야 되고 조직 문화를 형성해 가는데
조직 문화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에게 최고 경영자가 자기는 고상한 사람이 되고 악역은 이 사람을 시키면 안 되겠죠. 가끔 그럴 수 있어요. 악역은 누가 하고 이제 고상할 수 있죠. 그거는 구성원들이 다 알죠. 모를 것 같지만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그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 최고 경영자가 조심해야 될 세 가지가 있는데, 최고 경영자는 조직 문화를 조직의 홍보 자료로 써서는 안 되죠. 그러면 안 됩니다. 조직 문화는 그냥 그 정착된 문화지. 우리는 뭐 이렇게 직장 생활하고 내가 이렇게 직원들에게 뭘 베풀어주고 이게 자랑이 되고 홍보가 되면 안 되죠. 조직 문화는 그것과 관계없는 거예요. 서로 신뢰하고 협력하고 의지하고 목표를 향해서 서로 이렇게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그 자연스러운 상태, 그게 이제 문화로 정착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최고 경영자는 또 조직 문화 안에서 편견을 가지면 안 되죠. 사람도 마찬가지죠. 편애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조직 문화는 최고 결정권자가 직접 가꾸는 어떤 정원과 같은 거죠. 최고 경영자가 조직 문화를 이렇게 형성해 가는데 어떤 방향이라든지 결정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만 소홀히 하게 되면 잡초가 무성하고 벌레가 생기겠죠. 정원에 화초를 가꾸듯이 살펴야 됩니다. 이제 약을 줘야 될 때는 약을 주고 또 가지도 쳐주고 진짜 고통스러운 게 그거죠. 그러고 싶지는 않지만 어느 한 사람이 인내하면서 기다리는데 전 구성원에게 피해가 된다면 그건 누가 결정합니까? 최고 경영자가 결정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다른 어떤 그 성장하는 식물들을 위해서 해가 되면 그 솎아내는 게 있잖아요. 밭도 마찬가지죠. 솎아내게 되죠. 가지치기도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결정하기 어렵죠. 하지만은 누가 합니까? 최고 경영자가 할 수밖에 없는 일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교시는 여기까지 하고 2교시에 또 뵙겠습니다.